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주클 장실이 하창보입니다. 오늘은 저 PBR주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지개를 펴는 섹터들도 있는데 보는 방법에 따라 조금 달라요. 오늘도 뭐 보험주라든 이런 건 좀 강한데 오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최근에 가파르게 많이 올랐죠. 4.17. 우리는 보통 이게 오르게 되면 뭐 확인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미국이 금리 인하 확률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미국의 기술주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보는데 과거 23년도와 지금까지 가만히 겪어보면 4.5% 할 때도 4.4% 할 때도 미국의 M7 종목은 강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편으로 놓고 보면 시장에서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는 국채금리 자체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서 반응하는 섹터들은 대부분이 약간의 필수 소비재 성격의 중소형주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국만큼이나 한편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편집된 흐름으로 편중된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만 꼭 그런 건 아니고 미국 증시도 놓고 보면 이 강세의 어떤 신고가 나스닥에는 일부 선택받은 종목들, 그러니까 선택받은 종목은 어떤 거냐면 뭐 그런 게 볼 수도 있어요. 국채금리가 강하다는 것은 미국의 통화가 강하다는 거고, 미국의 통화가 강하다는 것은 글로벌 지배력을 갖고 있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엔비디아나 메타나 이런 기업들 대부분, 구글도 마찬가지죠. 글로벌 지배력을 갖고 있죠. 그런 기업 위주로 강하고, 우리가 말하는 뭐 맥도날드나 듀퐁이나 존슨앤존슨이나 소비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지배력에서는 이제 확산이 되는 거고, 또 중국의 경제와 좀 관련이 높은 기업들도 있을 수가 있죠. 아예 소비재로 가게 되면 그런 흐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달러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고 해도 장이 많이 반응 안 하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에는 태클을 걸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4%, 미국은 1.5에서 2.1. 그런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물가가 높다는 거지, 경기가 침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가 침체됐다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코로나 때 했던 정책이죠. 지금은 코인플레이션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하는 거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 경제 성장률 자체가 튼튼해지는 것은 고금리에 따른 어떤 부담감은 좀 장기화될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정식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경제 회복에 대한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반응 자체는 24년도의 큰 하도가 금리 인하라는 큰 축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보여주는 대로 제가 판단할 때는 견조하게 시장이 연착륙하면서 갈 때가 가장 정시가 오래 가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큰 변동성에도 정시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는 이런 결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과거 데이터인데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금리가 인하하는 시기에 흰색 그래프가 이제 모멘텀, 우리가 말하는 성장주, 2차전지, 뭐 HBM, 그리고 검정색이 가치주,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뭐 금융주, 자산주, 지주회사 이런 걸 말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자연스럽게 가치주가 약간의 재값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020년 이후부터 보게 되면 통상 가장 이제 모멘텀이 강했던 게 코로나 때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왜 그랬냐면, 지금도 생각하시면 있겠지만은 돈을 무한정 풀었으니까요. 돈값이 떨어져서 버리니까 가치주가 오히려 매력이 없어진 거죠. 가만 생각해 보시면 돈의 가치가 헐값이 됐으니 자산주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약적인 데이터가 나왔고, 뭐 미국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2010년도 정도를 거쳐오면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2010년도와 후가 조금 다른데 뭐 금융위기라고 표도 해놨습니다만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를 놓고 보면 확실하게 성장주가 높습니다. 그거는 뭐 왜 그럴까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금융위기 이후로 글로벌 경제가 아까는 이렇게 2%라고 적어놨습니다만은 저성장 국면으로 갔지 않나. 중국도 2007년도 이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 8% 성장하는 국가니까, 그러니까 저성장 상황으로 오다 보니까 오히려 뭐 가치주의 매력은 가치주의 좀 없는 것 같고, 저성장 상태에서도 좀 돋보이는 신산업,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해서 뭐 HBM이든 엔비디아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많이 베팅을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근데 제 분석이 그렇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장시리에서 이야기하는
그럼 바로 이거 저 PBR주가 최근에 좀 쏠림 앞으로 계속 진행은 될 겁니다.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되겠지만 힘의 논리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대략적으로 1월 19일이니까 한 2, 3주 정도 올랐거든요. 주식이 한 달 내내 오를 수는 없어요. 테마주도 아니고. 그러면 일부 종목들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뭐 보험회사들, SK스퀘어나 이런 개별주 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일정 부분 갈리겠지만은 이 친구들도 016360 이렇게 정권주처럼 또는 015560 예, 0550 이렇게 신한지주 105560 이렇게 이제 금융주들처럼 일정 부분은 버티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기아에서 보던 대로 너무 빨리 달린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익 매물을 유도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유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쪽에서 약간 이제 기지개 펴는 색대들이 있겠죠. 예, 개구리가 아직까지는 이 화려함 속에 갇혀 있지만은 근데 그 종목들은 한쪽이 워낙 강하면 한 번에 튀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중에 움직이는 아주 뭐 일부 개별주들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터리 전구체 관련 이런 기업들은 원래 가볍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요. 전체 틀이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엔캠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날아가니까 연쇄작용 관점에서 뭐 동아기업이나 근처에 있는 뭐 PSK, 뭐 솔버린 홀딩스 이런 게 움직이는 거고. 근데 이런 개별주가 조금 더 탄력성을 보이는 것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쏠림에서 조금 완화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시장은 항상 메커니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지수가 내렸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대해서 뭐 많이 우려 안 하는 거는 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수급이 안 빠진답니다. 그럼 최근에 장의 주도 관점에서는 아까도 봤지만은 국채금리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으나 외국인들의 매수는 매수 강도를 약화한 거지 매도한 건 아니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수를 분석하는 관점에서는 크게 변동성을 줄 건 없고 코스닥 지수는 아무래도 내일 실적 발표 예정인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니까 과연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피 이런 종목들이 내일 세론의 방식으로 가냐가 코스닥 지수 관점에서는 변곡이 될 것 같고 2차 전지가 센 건 아니니까 뭐 투자가 관점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각자의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뭐 대웅제약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각자의 종목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시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정도의 쏠림 자체가 이제 완화되면서 이 기지개 피는 섹터는 뭐 제가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은 시장의 메커니즘이 좀 약한 거고 각자의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클 양봉입니다. 주클